1번님 카드 리딩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상대방이 1번님에게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좀 미리 뽑아봤는데요. 지금 1번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은 리더십이 좀 있으신 분으로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좀 무리를 이끄는 성향이 있으신 분 같고,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좀 앞장서서 좀 좋은 결정을 많이 내리시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평판이 좋으신 분 같아요. 1번님의 상대방은 좀 직위가 높으신 분일 수 있고, 어떤 조직에서 좀 책임을 많은 종류의 책임이나 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님 상대방은 좀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아니면 좀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세상 경험을 좀 이래저래 많이 하신 분이다. 뭐 이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좀 연륜이란 게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1번님의 상대방을 좀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을 좀 잘 이끌 만한 그런 연륜도 있고 재능도 있고 리더십도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실 것 같고, 실제로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아니면 좀 본인이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에도 크게 이제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 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변화에 잘 대처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 머뭇머뭇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내가 건너가야 할 그런 관문이면 나는 이제 건너겠다. 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왕이면 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타개해 보겠다라고 해서 좀 특히 일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좀 이분이 회피하는 면모나 그런 건 없고, 자기가 당면한 일은 딱딱 해내는 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나 변화의 상황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도망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어서, 아마 상대방이 남성이시라면 좀 그런 부분이 남성적인 카리스마나 결정력, 결단력으로 나타날 것 같고, 여성분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좀 여성적인 리더의 모습,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되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고 계신 게 상대방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좀 그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그러한 면에 대해서 평판이 좋으실 것 같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님의 상대방이 지금 1번님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 1번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스탠스가 어떤지 보니까 이분이 막 행동력이 뛰어난 분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일에서는 상급자이고 좀 리더이고 조직에서 높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거나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뭐 중요한 결단을 딱딱 내리고 이런 것도 잘 보여주지만 이게 잔잔한 일에 행동력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섬세하게 뭐 일을 잘 챙기거나 좀 실무적인 일들을 자기가 세세하게 잘 하거나 이러한 게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세심한 행동력은 없는 분일 수 있고, 큰 결정은 내리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낯간지러운 말 이런 걸 좀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좀 나이가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좀 철이 일찍 들었다든지 정신 연령이 스스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1번님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마음은 되게 진지하고 진심이고,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쉽게 변화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예요. 일단 뭐 상대방이 1번님에 대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쉽게 바꾸시지는 않을 분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뭐 1번님이 어떠한 표현을 하든 어떠한 뭐 감정의 그런 내색을 좀 하든 그런 거에 크게 왈가왈부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말싸움을 하시거나 뭐 사소한 논쟁을 하거나 이러시기보다는 그냥 좀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할 수는 있어요. 좀 오히려 1번님이 답답하게 아무 행동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는 안정적인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1번님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굳고 또 하나의 방향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 잘 수립되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1번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막 서로 알콩달콩하고 꽁냥꽁냥하고 좀 나이 어린 그런 커플들이 잘 지내듯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좀 연륜이 있고 소위 말해 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좀 잘 조화를 이루는 사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되게 오래된 커플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고, 특히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다시 그런 좋은 파트너십을 꾸리고 싶다. 우리는 좀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라기보다는 좀 인생의 동반자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정을 꾸리거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제 보완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좀 굳게 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좀 뚜렷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확실히 안 하실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없지만 그러나 1번님에 대한 마음의 방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상대방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지금 근황 먼저 보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의 근황이 어떨까요? 음, 1번님 상대방이 뭔가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이제 일적으로 자기가 리드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직위에 걸맞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싶고 그러한 욕망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기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진행이 되었거나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는데 뭔가 좀 더 좋은 기회는 없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점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산만하거나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에는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내가 그거를 놓쳐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나한테 예전에 왔던 그런 이직의 기회 아니면 승진의 기회를 내가 좀 뿌리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앞으로 올 그런 가능성을 더 좋은 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나 자기 직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을 수 있고, 이게 이분에게는 꽤 중요한 문제, 자기가 얼마나 좀 부유해질 수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안정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현실적으로 바라왔던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거는 좀 뚜렷해 보이고, 이 기회가 아무래도 이분에게는 좀 현실적인 기회 같아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기회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재정적인 그런 기회를 좀 바라시는 것 같고, 지금 재정적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전에 더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그 상황과 같은 그런 좋은 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그런 직위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은 조금 더 직급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으시고 말 그대로 풍족한 삶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하신 분이어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산만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왜 연락을 받고 무시했는지, 아니면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먼저 1번님이 연락하셨는지 이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이유를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기만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내가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상태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이분의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1번님과 상대방의 관계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짧게 만나고 헤어질 사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연애하듯이 그렇게 확 화르륵 불탔다가 화르륵 헤어지고 할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나름대로 꽤 오래 만났고 내 마음속에는 너가 나의 결혼의 동반자였고 어쨌든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고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오히려 경거망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에서 막 함부로 너에게 연락을 하거나 답장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 뭐 자칫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쌓여있는 그런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한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1번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1번님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꽤 커요. 왜냐면 지금 근황에서도 이분이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고 더 좋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소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살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내가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모든 게 부산하고 자기 돈에 이제 자기 손에 잡히는 돈은 별로 없고 자기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하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저러한 모습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나 더 나은 상황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자기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야 자기가 이 관계에서 좀 주도를 해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꾸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이러한 좋은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행동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에는 좀 마찬가지로 이분이 직장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하는 면이 있고, 근데 권위라는 게 막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자기가 뭐 아무래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아니면 자기가 되게 애늙은이처럼 구시는 분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자기는 좀 더 나이가 많고 여러분을 좀 조력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동반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환경을 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지낸다면 좀 풍요롭게 같이 지낼 수 있는 데이트 비용 아끼지 않으면서 펑펑 쓰는 거 그리고 좀 둘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휴가도 즐기고 안정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 것, 그러한 거를 좀 좋은 관계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함부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좀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지적인 좀 똑똑한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연락하는데 그냥 무시하거나 씹거나 이런 좀 다소 무례한 모습, 그리고 좀 행동력이 심지어 없는 모습,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분한테는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싫어할 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자칫 여러분한테 이제 연락했다가 자기가 여러분한테 이제 완전히 코가 깨인다? 이제 이 사람이 약자의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좀 더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제 마치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듯이 자기가 막 여러분에게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될까봐, 자기는 내가 다 안정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내가 스스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면 나는 그때 연락할래 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런 연락을 씹거나 여러분들이 연락했는데 답장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거나 안익십하거나 일식하거나 답장하지 않고 그냥 먼저 선톡도 안 하고 이러한 행동력이 없는 이유를 보이는 게 싫은,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자기는 이제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좀 리더이고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감정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상대방이 나를 떠올렸을 때 좀 애정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은 꿀떡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근데 또 펜타클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들고 오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선물을 들고 싶고, 그리고 투 오브 컵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이 되고 싶다. 심지어 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자기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형태의 관계라고 해도 그런 꿀물 떨어지는 간지러운 관계까지도 나는 해보고 싶다. 이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멋진 선물을 들고 와서 내가 어떠한 거창한 이벤트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연륜이나 짬바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과 좀 알콩달콩하게 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커플로도 잠시 좀 지내보고 싶고, 여튼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여러분의 생각하면 드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가져가서 우리 재회를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두 사람의 커플이 되어서 같이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이루면 너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뭘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특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결정과도 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확 잘라내고 좀 좋은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좀 애정이 가득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너 나를 아직 좋아하니? 라고 묻는다면 이분의 대답은 예스예요. 무조건 강력하게 예스고, 내가 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되게 크고, 그런 감정이 되게 스스로 나름대로 북받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억누를 정도로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이분이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 초반에는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그런 연락은 전혀 아닐 거고, 그냥 여러분에게 잘 지내니? 괜찮니? 잘 있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동태를 좀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연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이 안 온다면 이분은 그냥 여러분 카톡 사진 보고 인스타 보고 잘 지내는지, 나 없이 잘 있는지 이 정도로 확인하는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이분이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대외적인 면모와는 사뭇 다르죠. 이분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되게 행동력 과감하고 결정력 있고 결단력 있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리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혼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나면은 되게 소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몰래 인스타 들어가서 보고,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꿨는지 보고, 나 없이 잘 지내는 건가 하면서 보고, 약간 여러분과 기싸움을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없이 잘 지내는지,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영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카톡을 비록 먼저 했을지언정 내가 답장할 수는 없어. 내가 이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약해진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어. 내가 너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여튼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 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싸움하는 그러한 게 있지만 이분이 적극적으로 막 여러분의 카톡에 대해서 답장을 하거나 내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심지어 이런 말도 웬만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마치 그런 익심이나 안익심이 없었던 것처럼 잘 있어? 라고 이 정도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메시지는 안익십 상태로 남겨두고 여러분 메시지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뭐 변한 건 없는지 푸베사가 바뀐 게 없는지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인스타에서 이제 뭐 새로운 거 올라온 거 없는지 요 정도로 그냥 동태를 살피고 여러분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약간 기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올해까지는 계속 좀 그 행동력이 없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줄 것 같다. 이분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럴 의지가 지금은 막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여러분에게 안부 묻기,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치 보기, 또는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카톡 푸베사랑 푸사랑 인스타그램 스토리 확인하는 거,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계속 좀 답답한 상대방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답답하지만 이분이 어쩌겠어요.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센 분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만을 위한 좀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만을 위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은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은 여러분이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연락을 심지어 씹고 무시하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카드의 조언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좀 견지를 내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 이분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 이 사람이랑 재회의 가능성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이분을 살펴보고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좀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특히 이분이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과 기싸움을 하고 여러분의 인스타 살피고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 살피고 할 때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막 의심을 살 만한 행동,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인스타, 그러니까 이분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인스타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를 나는 이렇게 너를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내가 심지어 표현을 안 해도 이렇게 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 없이 잘 지내면서 나한테 카톡을 보내? 이런 식으로 막 급발진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형태의 해석?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은 되게 잘 지내면서 나를 그냥 어장관리하는 거야? 라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런 섣부른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그러니까 뭐 피드를 안 올리는 게 낫고 어쨌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뭐 메시지를 네가 나 안 읽어도 그냥 너가 걱정돼서 보내 라든지 이건 좀 근데 여러분에게 좀 너무 지나친 요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분과 계속해서 좀 재회를 생각을 하신다면 좀 기다리시면서 그 정도 수준에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대방이 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고 현재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는 거는 또 오히려 좋지 않다. 이분과의 재회를 원해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왜 내 카톡에 답장을 안 했을까? 왜 내한테 카톡이 없을까? 왜 내 메시지를 일십 또는 안 읽씹했을까? 라고 그 이유를 막 파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그러한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좀 더 쿨하게 이 사람 안 읽씹이지만 그래 나 너한테 이제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에 안 걸렸는지 걱정돼서 그냥 카톡했다. 뭐 밥 잘 챙겨 먹고 지내라. 요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대함, 포용력 그리고 놓아줘 버리는 것, 상대방을 좀 놓아줘 버리는 것 그런 게 오히려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재회를 앞당길 수 있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눈치 보는 행동을 하잖아요. 좀 소심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눈치 보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비겁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분의 속마음과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그런 기세를 살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이 좀 관대하고 쿨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여유롭게 좀 놓아주면서, 아 근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뭐 너에게 있어서 특별히 뭐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오히려 행동력이 빨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좋은 카드여가지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카드도 결국은 비슷해요.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인데,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카톡을 했을 때 씹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안익십을 당하거나 익십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카톡을 먼저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 은근하게 신호를 주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치 이 사람이랑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그냥 다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좀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과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관계이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이처럼 좀 꼿꼿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잘 굳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비록 이렇게 좀 답답하고 자기 속으로 생각이 많고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오히려 좀 풀어주시면 상대방이 의외로 빠른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여서, 여러분이 좀 마음의 그런 마음을 잘 토닥토닥 하시고 한번 관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2번님 상대방이 2번님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그런 스탠스를 카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2번님 상대방은 좀 겉으로 막 표현을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이제 은근히 좀 배려하고 베푸는 게 많으셨을 분 같아요. 뭐 진짜 말로는 되게 뚝뚝거리면서 츤데레라고 하죠. 말로는 되게 딱딱하게 하고 괜히 막 말 더 차게 하고 매섭게 하고 하면서 사실은 속내는 여러분을 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뭐 데이트할 때 여러분이 아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추운데 너는 그걸로 맨날 이렇게 툴툴거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핀잔을 주지만, 근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핫팩 같은 거 사오고 여러분한테 그냥 옷 하나 벗어서 주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그냥 아, 너 뭐 이렇게 편식을 많이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속마음이 되게 따뜻하신 분일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좀 잔잔한 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이 사람은 너무 다정해라고 느끼실 만한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지만, 오히려 말 같은 거는 좀 무겁고 차갑고 딱딱하고 좀 잔소리도 많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어리게 취급을 하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엄격한 그런 태도, 아니면 너무 막 차가운 말투, 츤데레라도 좀 지나친 츤데레 같은 그런 말투를 많이 썼을 수 있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좀 자꾸 훈계를 한다든지 그런 약간 선생님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수 있지만, 그게 자기 딴에는 여러분을 좀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이제 좀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써봐, 이런 구전이 원래 되게 최고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 이제 먹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좀 몸 안 아프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심지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좀 불편이나 이런 거를 겪는 게 싫어서 자기가 이제 뭐 돈을 더 내거나 자기가 뭐 시간을 더 쓰거나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좀 편안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 같아서, 마음이 되게 따뜻하신 분 같아요. 그게 좀 티는 안 나지만 말이 좀 차갑고 말이 딱딱하고
좀 엄격하게 보이기도 하고 첫인상이 되게 싸나울 수도 있어요. 좀 뭐 다른 사람이라면 이게 남자분이시라면 남자답네, 되게 멋지네, 선이 굵직굵직하고 그렇게 멋지게 생겼네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겉보기에 인상이 되게 강하고 세가지고 함부로 이제 좀 다가가기 어려운 남자분일 수 있고,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이분은 진짜 환불을 잘 받아올 쌍이다. 눈, 코, 입이 다 부리부리하고 매섭고 인상이 강하다. 그래서 되게 차갑고 그런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함부로 다가가기가 어렵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속이 너무 따뜻하고 속정이 많고 이런 좀 츤데레 같은 기질이 강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이 베풀어 줬을 수 있고, 사소한 그런 일상적인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게 그런 여러분이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배려를 상대방이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뭐 옷 벗어주고, 뭐 자기 좀 더워도 뭐 에어컨 뭐 낮춰주고, 여러분이 춥다고 하면 반대로 또 자기는 이제 너무 더워도 여러분이 춥다고 하면 히터 더 틀어주고, 뭐 이런 진짜 그런 배려 있죠. 그런 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따뜻한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보니 이분은 지금 이 상황이 못 견디게 싫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 이상형이고, 여러분은 진짜 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자기를 뭐랄까 매료시키는 사람? 자기가 처음 봤을 때 이미 여러분이 그때부터 좀 반짝반짝 빛났고,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멋지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눈에 반한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만큼 여전히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만나기 힘든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이 강했고, 그 호감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지금도 그러한 첫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형태, 이런 유형, 이런 타입의 사람은 자기가 처음 만나봤다라는 그러한 종류의 첫사랑이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분은 지금의 이런 정체기, 우리 사이의 단절기, 헤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싫고 이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고 우리 상태가 예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라고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보여주는 마음의 그런 방향은 되게 확실해요.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도 참 좋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나쁘고 자기에게도 괴롭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부터 치유받고 싶고,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옛날처럼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자기에게 오기를 좀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연락하는 거를 무시를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답장을 안 했을까요? 상대방에게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일단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근황. 상대방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을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대방의 최근 근황이 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에게 뭔가 좀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예 그냥 시간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가 다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이 있고,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더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전체를 그냥 이렇게 뭐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특히 펜타클 카드가 같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일에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고, 자기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 일일 수 있고, 자기랑 너무 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일 수 있고, 자기랑 정말 친한 사람이, 가족이 빚을 졌다거나 엄청 큰 빚을 져서 이거를 자기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빚이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튼 자기가 지금 일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또는 가족에게 자기 현실적으로 시간을 뭐 계속 휴가를 내고 가족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계속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꾸 자기가 좀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고, 아무래도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챙겨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자기에게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어서 이러한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이 정도로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일이 올 줄 몰랐다. 자기가 이때까지 나름 인생에서 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이러한 정도의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아마 지금 느끼고 있을 거고, 뭐 이러저러한 풍파를 나름 겪었는데 이 정도의 충격은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해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자기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결정이 좀 자기 자신의 희생과 배품,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일에밖에 지금 매진할 수 없어요. 자기는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써야 되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저히 두 팔이 다 묶여가지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일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가 좀 챙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시간적인 헌신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그런 부담,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이분은 진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족 문제가 좀 유력해 보이고, 왜냐면 가족은 뭐 어쨌든 내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돌봐주듯이 가족이 언제나 날 돌봐주듯이 나도 가족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아마도 가족 문제의 가능성이 좀 크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생긴 그런 돈 문제일 가능성도 커가지고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지금 자기의 여력으로는 도저히 이 재정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좀 돈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꼭 갚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신변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가 뭐 가족 때문에 꼭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지금 집이 문제가 생겨서 마찬가지로 꼭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이 직장에서 도저히 직장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뭐 가족 기업인데 이 가족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왜 여러분이 연락을 먼저 했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왜 아예 연락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이분은 일단 여러분에게 가기에는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늘 자기가 여러분을 돌봐왔잖아요. 이게 1번님 카드 리딩이랑도 좀 비슷한데, 근데 1번님의 상대방이 약간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좀 전형적인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이 관계를 주도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분은 츤데레예요. 진짜 츤데레라 가지고 자기가 늘 챙겨주고 이러한 모습이 익숙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옛날과 같은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한테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변화를 반드시 거쳐 나가야만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문제와 같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게 옳을까? 이런 좀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쉽게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 같고, 마음은 되게 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렇게 문자를 무시하거나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동력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오히려 이 사람은 행동을 하고 싶어요. 행동을 하고 싶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과의 대화는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자기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좀 지켜나가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두 분이 당면한 이 관계의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고 싶고 한 마음은 되게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도저히 여러분과의 갈등도 풀어가면서 자기가 이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그거는 내가 불가능이다.
가능이 불가능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혼란스럽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장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 자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밖에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가져나가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저히 이거는 간과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는 그 마음이 여러모로 좀 착잡했을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한데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마음은 되게 낭만적이고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싶고 메시지를 받으면 막 감정이 일렁일렁 할 거예요. 밤에 특히 메시지 받았으면. 그리고 밤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먼저 보낼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낸 카톡에 답장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대화를 일단 개시하는 순간에 자기가 도저히 이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가지고 둘 다 해결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 내 상태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상황을 좀 여러분이랑 이 상황을 0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 혼란의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좀 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할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좀 어렴풋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이 일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는 그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도저히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둘이 심지어 데이트를 할 수도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랑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기도 충분치 않아요. 그게 뭐 재회에 있어서 이게 대화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봐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진짜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자기가 거기에 쏟을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시간적 여지나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마음만 갖고 여러분의 문자를 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져요. 네, 안타까운데 참 상대방이 지금 확실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보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2번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의외로 좀 양가적이긴 하거든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막살 놓고 싶은 마음과 이 관계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새로운 시작인데 이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과의 새로운 시작이고 여러분과의 재회를 통한 그런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놓고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자기 인생 새로 시작인 거죠. 자기 인생 새로 시작이고 그 인생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과거의 인연을 다 놓고 떠나는 거고 그 인연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이번 생에는 너무 큰 일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잠시 이 속세를 탈출해서 어디 절로 좀 들어가고 싶다. 어디 교회로 좀 들어가고 싶다. 나는 진짜 속세와 나를 단절시키고 싶다.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다. 이러한 느낌.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러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놓쳐야 하는 것이라면 심지어 그렇게 놓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와는 별개로 자기가 좀 지쳐있고
혹시나 더 나은 공간이 없을까? 혹시나 더 나은 기회가 없을까? 혹시나 더 나은 자기 삶의 새로운 형태를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지. 여러분과 뭐 헤어지고 싶다, 여러분이 싫어졌다, 여러분이 질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그런 카톡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는 좀 무시하고 마치 이러한 카톡은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메시지는 아예 자기 핸드폰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아예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았지만 자꾸 연락을 좀 해도 된다라는 이런 눈치를 줬는데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연락처 자체가 자기 핸드폰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은 나를 차단했을 것이다. 내가 보내봤자 여러분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 그리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좀 가장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너무나 사랑하고 그냥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런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더 많은 가족이 이루어지고 이런 진짜 장기적인 그런 미래적인 관계를 꿈꿀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낭만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는 진짜 다른 관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적인 관계였어. 참 조화로운 관계였어. 내가 여러분에게 느꼈던 그런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잘 맞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서로 잘 맞았던 때가 진짜 좋았던 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애정과 열정의 크기가 되게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좀 무관심함을 가정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내려고는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애정과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런 다양한 배려들 좀 잔소리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런 소소한 그런 애정의 표현들을 자기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양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너무 크고 내 애정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만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서로 좀 이해하고 우리 관계를 지금보다 더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다시 재회해서 예전보다 심지어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생각하면 넘치는 것은 애정이고, 근데 이 애정을 내가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한번 우리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나쁘지만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나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고난을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짐으로써 약간 보상받는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든 좀 겪고 나면 여러분과의 관계는 당연히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계획이 있을지, 특히 이번 연말까지 어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취할 것 같은 느낌과 아무 행동도 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벼락같이 달려올 거고, 진짜 이게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진짜 빠르게 올 거거든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 메시지도 안 보내고 아무 전화도 안 하고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에 있어서 작은 돌파구나마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좀 불이 나게 달려오거나 불이 나게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 여러분과의 그런 만남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짜 은밀한 밤에 여러분에게 잔이 요딴 식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몹시 뒤숭숭하게 하고 잠시 시간 되면 볼까? 이런 식으로 약간 급만남을 추구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말없이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게끔 그냥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 어려운 얘기도 안 할 거고 자기가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지 얘기도 안 할 거고 자기가 왜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는지 얘기도 안 할 거고 자기가 메시지를 익십보다는 안익십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아예 자기 자신의 그런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아주 로우 프로파일로 숨어서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가 상당히 지금 자기 상대방의 그러니까 처지가 좀 개선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좀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네. 이분이 그냥 좀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갑자기 확 행동력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계속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여러분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제외를 하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계속 돌봐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두 분이 만나실 때 그런 가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이 너무 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분이 이제 관계를 장기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거나 없는 문제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약간 카드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이제 좀 실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두 분의 이런 관계를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런 노력이 이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우리 둘이 감정이 좋고 우리 둘이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하면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먼 미래를 같이 그려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아마 대화를 하셨을 거고 그러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곤란을 경험한 다음에는 사람이 좀 바뀌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다시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 약간 변화하는 것 그리고 관계의 형태가 조금 더 현실적인 형태 이제 같이 이제 원래 커플이 될 때는 돈 얘기 많이 안 하다가 부부가 되면 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의 형태나 관계에 있어서 주요 논제가 좀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요 관계에 좀 임하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이어서 네 요거는 한번 진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문제가 좀 가볍지 않은 문제인 게 확실해 보여가지고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조금 예상을 해보시고 혹시 이전에 그런 언질이나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이 카드도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하라는 문제도 뜻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 이 사람이 아마
혼자서 해결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문제, 또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차마 드러낼 수 없어서 그냥 심지어 이 관계를 아예 종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던가?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문제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적은 없었던가? 이 사람이 뭐 옛날에 뭐 부채관계, 채무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나? 가족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 관계가 좀 뭐랄까,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임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게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 그리고 3번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스탠스를 좀 미리 뽑아봤어요. 지금 3번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은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그만큼 또 행동력이 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분이 자기 일에 굉장히 매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요 정도 목표는 달성해야 되겠다 하고 설정하면 그 목표를 좀 내가 꼭 달성해야지 하면서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 때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밤샘도 하고 뭐 계속 야근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면, 아마 여러분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좀 성향을 좀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좀 약간 워커홀릭적인 면도 있고, 근데 이게 막 내 일이 너무 싫은데 이런 사람은 결코 워커홀릭이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고, 그리고 설정해 놓은 목표의 수준도 꽤 높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팀워크를 할 때에도 절대 무임승차는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이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통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래서 아마 조직에서도 꽤 높은 지위에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진짜 아니면 프로젝트 리딩을 그냥 늘 하시는 분,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일할 때 주도적인 위치, 뭐 제일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익숙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림이 없다. 빨리빨리 자기가 이제 목적한 바는 그거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을 좀 찾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한다. 그래서 이분은 행동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게 특히 업무에 있어서 행동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미래상을 그려놓은 게 있다면 그러한 미래상에 대해서도 되게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성향인 걸로 생각이 돼요. 이제 이분은 아마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옛날에 어떤 거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좀 선두에 서가지고 지휘를 하면 잘 어울릴 그런 사람이다. 뭐 장군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장군감이다. 뭐 리더 역할을 맡으면 잘할 사람이고, 그리고 좀 머뭇거리지 않고, 리더보다는 그럼 행동대장에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좀 자기가 먼저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영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동기를 고취해주고, 주변에서 되게 막 이렇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기력하던 사람들도 좀 약간 의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뭔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거를 향해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3번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은 좀 행동력을 잘 보여주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인데,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잘 자기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결정한 데에 대해서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 어떠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크다라는 뜻인데,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음에 있어서는 이분이 좀 서툰 모습을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이분이 여러분이랑 만나보니까 여러분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잘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나 자기 친구들 에게는 이렇게 말로 구워 삶고, 아니면 이제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행동하게 막 독려를 하고 이런 게 쉬웠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런 고집이 있고,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일을 처리하는 템포가 있거나, 뭐 결정을 할 때 나는 이런 게 중요해 라고 내세우는 기준이 있거나 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은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지? 왜 이렇게 나랑 차이가 많이 나지? 나랑 완전 성향이 반대인 건가? 뭐 이분은 뭐 계획 없이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좀 제의라든지, 반대로 이 사람은 뭐 어디 여행 갈 때 뭐 내가 이날을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몇 분 쉬고 이런 것까지 다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충동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날 도보 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러한 성향의 차이 때문에 이분이 좀 고전을 했을 거예요.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내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관계를 시작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성향 차이가 꽤 많이 나가지고 내가 내 대인관계의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네. 진짜 MBTI는 과학이라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좀 두 분이 좀 맞지 않는 결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있거나 두 분의 그런 움직임의 속도가 다르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거나 해가지고 상대방이 좀 고전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라고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관계를 주고 싶다. 우리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있어요. 그런 스탠스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관계는 그냥 한낱 그런 몽상에 그런 그칠 만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는 진짜 나중에 서로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아니면 어쨌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오랫동안 만나야 될 관계야. 그러자면 뭐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희생이나 이러한 사소한 싸움이나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행동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그게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 못하는 것, 여러분의 눈치를 때로 봐야 될 거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때로는 따라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한 희생은 뭐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겠다. 내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스탠스여서 두 분이 이게 진짜 완벽한 뭐 뭐랄까 이거를 둘이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면 두 분의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다만 저 사람은 나랑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그런 방향으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근데 그 관계가 그게 안 맞아서 싫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럼 안 맞는 부분은 맞춰 나가는 게 우리 관계지. 우리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계속적인 타협의 그런 과정일 거고, 계속해서 서로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일 거야 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관계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희생이나 양보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희생이나 양보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은 어쩔 수 없고, 그러한 차이에 있어서 내가 뭐 평소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패턴은 버릴 수 있는 관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상대방의 마음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최근 근황,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대방의 최근 근황이 어떨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바에 있어서 그거가 성취가 돼야 비로소 좀 한숨 놓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고 이게 자기의 재정적인 안정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에서의 문제일 것 같고 직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돈이 걸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채권, 채무 이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그런 결정이라든지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안정성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자기의 직장, 직업, 승진의 기회, 뭐 이직의 기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뭐 학업이시라면 이게 뭐 앞으로 더 나은 그런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기회, 직위에 대한 그런 다툼의 문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견고하게 내 물질적인 기반을 이제 좀 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내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좀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단계이고, 그 보상이 조만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잘 결정을 내려가지고 자기 일에 있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때까지는 좀 힘들었을 수 있다면 이제는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여가지고 점차 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서 앞으로 점점 더 상대방의 상황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미 좋아지시고 있거나 아니면 곧 좋아지시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이분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이전까지 계속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결정을 잘 내려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했는지, 왜 내 문자를 씹었는지, 왜 나한테 아예 콜백을 안 했는지,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좀 볼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과의 이별이 쉬운 건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과의 그런 단절이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마음의 상처를 줬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 상실감이나 허탈함이나 마음의 고통을 좀 회복하기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그거를 콜백할 수도 없었다. 그냥 자기는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장하거나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여러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먼저 보내거나 이러한 행동은 할 수가 없었고, 자기는 그냥 우리 관계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나 이 이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상대방의 현재 근황도 좀 추가로 보면 지금 결과가 좋고, 이 결과가 되게 이분에게 이제 보상이나 어떠한 승리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과의 성취로 올 텐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직장을 포기한다는 거는 갖고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역시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형태의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자기 자신에게 100% 마음에 드는 결정은 아니고, 자기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나마 다른 것보다 90%, 80%, 70%짜리 결정이 있다면 거기서 90%를 취한 거여서 100%는 없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점이기도 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괴로움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렇게 검토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일을 빨리 결정해가지고 그 일을 내 손으로 지금 그 성과를 쥐고 싶다. 그리고 더 나은 건 없는지,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든 좀 떨쳐내고 싶다. 라는 게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고통이고 그리움이고, 우리 옛날에 좋았던 관계에 대한 회상이어가지고, 아, 내 마음이 괜히 더 스산하다, 괜히 더 산만하다, 내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을 괜히 흐리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일단은 좀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싶다. 나의 그 마음속에서 떨어뜨리고 싶고 내가 지금 생각 안 하고 싶다.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자신의 고요, 내 자신의 그런 평화로움을 좀 찾고 싶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한 그런 부정적 감정으로 차는 게 싫어서 그러면 자기 결정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자기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답장하기에는 아직 자기 마음의 치료가 다 안 됐다라고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는 마음속에 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차분하게 좀 내 스스로 가만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서 우리 상태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관계를 떠오르면 좋았던 관계의 추억도 크지만 우리 그 좋았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나는 나 혼자서 좀 스스로를 치유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을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이건 좀 의도적이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 치료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괴로워서 나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데 좀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처가 꽤 크고 그래서 나는 이 상처를 내 스스로 돌보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내가 답장을 하거나 연락할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게 이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근데 이분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어쩌면 그냥 핑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고 하는데 정신이 바빠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못하네? 라고 이렇게 나중에라도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게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뿐이지 진짜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하고 문자가 오는데 씹고 전화를 안 하고 뭐 근황이 어떤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카톡에도 대답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우리 옛날에 그 관계가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고 해서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괜히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 나는 더 괴롭기만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어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그런 쓸쓸함의 감정 그리고 이별 후 그 상처의 감정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나를 좋아하고 있을지 메이저 카드가 저지먼트랑 타워 카드가 두 개나 나와가지고 이 관계가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관계는 반드시 어떠한 변화를 거쳐야 되고 지금 우리 관계가 큰 위기 상황이고 내가 여기서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재개하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쪽 다 모두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내가 어떻게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뒤로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련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에게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만큼 좀 투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헤어지기 너무 괴로워서 다시 만나는 것도 힘들다. 근데 헤어지지도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좀 강해요. 여러분에게 아직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거기에 아직 매몰되어 있고 그 상처가 좀 쉽게 아물지 않고 아무리 헤어진 시간이 오래됐든 간에 자기에게는 여전히 너무 큰 고통이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을 완전히 이제 끊어내려면 그것도 끊어낸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실제로 끊어낸 다음에 여러분의 기억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우는 게 너무나 큰 노력이 이제 수반되는 일일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난다면 내가 여러분을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과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여러분과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이제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좋은 느낌을 주면서 재미있는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을 보면 아무리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때 겪었던 괴로움, 고통,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떠오르고 결국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좀 교착 상태가 자기 마음속에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겪고 있는 이거는 현재 헤어짐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오는 그런 감정이라고밖에 좀 생각이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을 떠나고 싶은데, 여러분을 떠나면 그거가 이제 또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또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을 못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고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아예 익십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도 그거를 무시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하고 DM도 안 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연말까지 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까지 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그런 계획이 좀 있을지 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의외로 행동력이 되게 크거든요. 이 사람이 또 회복이 되고 나면 오겠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을 이렇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 오면 아예 무시하고 전화가 들어와 있어도 무시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든 뭐 시그널을 보내도 내가 프로필 사진을 일부러 바꿔, 프로필 배경 사진을 일부러 바꿔, 자꾸 인스타에 스토리 올려 이렇게 해도 여러분에게 아마 거의 묵묵부답으로 자기 자신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되게 침묵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집중하려고 일부러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처에서 회복되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좀 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연락 씹고, 상대방이 지금 전화 안 받고, 상대방이 지금 나 무시하고, 상대방이 나 보려고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완전히 잊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소식인 거죠. 재회에 대한 소식이나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환한 얼굴로 찾아온다거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이 차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 텐데,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회복이 됐어요. 이러면 지금 현재 마음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좋아져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이러한 흐름이 좀 읽혀가지고 의외인데 다행이에요. 이분의 지금 마음 고통이 꽤나 커서 계속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형태로 취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여러분이 아마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달까 그러한 이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좀 우리 다시 만나는 게 어때? 라고 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
지금 소드 카드가 계속 나오고 황제 카드가 같이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운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힘듦의 원인이 뭔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큰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좀 통찰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상대방이 좀 고통스러웠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요 정도는 좀 기다려주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방법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결정하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고 스스로에게도 냉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고, 냉정하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공정한 거죠.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만큼 동등하게 좀 공정한 태도로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돼 왔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발언 중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분은 좀 안 좋게 많이 이렇게 마음을 좀 후벼 팠을 것 같아. 나의 행동 중에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여전히 좀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좀 약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조금 진짜 공정하게 한번 봐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카드의 조언이어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신 이 카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변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해라 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여러분이 차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 상대방의 그런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그런 고난,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조금 한번 헤아려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과 그리고 4번님 상대방이 4번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먼저 좀 카드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4번님 상대방의 성향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에 거침이 없고 좀 여기저기에 호기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좀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보다 나이만 많지 정신연령은 늘 어리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막 절대적인 나이가 되게 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력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게 너무 막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것저것 잘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의욕도 있고 약간 능력도 있고,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덤벼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영 물정 모르는 그런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이 많아서, 그리고 관심사도 넓어서 이것저것 이제 취미가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저기 벌려놓는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도 이 일 저 일 이제 많이 걸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방미인의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자꾸 하네 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 저거를 부득불 하겠다고 하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서 실제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좀 자기 능력보다 많이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힘듦을 좀 토로하기도 하고, 나 괜히 이거 벌린 것 같아, 일단 벌려놓고 나니 일이 너무 크네 라든지, 막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다만 다른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이렇게 다 수습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좀 재능이 덜 하다 보니 일의 부담이 종종 과중해져서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한 좀 후폭풍에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일에 좀 시간을 많이 쏟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분으로 보여서 시작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그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끝끝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다. 왕왕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죠. 늘 호기심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여기저기에 대해서 열의를 보인다는 거는 되게 뭐 소년스럽고 소녀스럽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 약간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떠냐 하면은 좀 이분답지 않게 좀 차분한 스탠스라고 봐야 될까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뭐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보여주었던 그런 청춘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은 지금은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우리 관계가 요 정도로 시기가 지나간 관계이고 요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이고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차분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일단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맺었던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회를 할지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될지 이 관계를 만약에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앞두고 고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그만큼 장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자기가 장기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더불어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 관계를 결국은 끝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의 기로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결단의 기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 상대방이 꽤나 좀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 관계의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보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좀 볼게요. 지금 상대방의 근황을 보겠습니다. 4번님 상대방의 근황. 상대방이 막 엄청 뭐랄까 엄청 막 그 적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엄청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좀 평소와 같이 아니다. 이분의 기준에서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인 거죠.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평소보다 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게 지금 요즘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말이 없고 고요하고 이렇게 좀 말이 목소리가 낮거나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거나 좀 톤 다운, 텐션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분이 아닌데 요즘에는 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는 무슨 일 있냐? 아니면은 좀 철이 들었나? 뭐 이런 식의 장난스럽게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걱정이 섞인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뭐 상태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냥 지금은 여러분과 관계가 이제 끊어진 상황에서 좀 자기가 이제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막 텐션 업돼서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해보고 자기가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해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막 이 새로운 카페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도 같이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막 보여줬다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일, 자기 뭐 현실적인 목표 아니면 뭐 자기 관리 이러한 자기 집중적인 모습, 자기 목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게는 좀 실용적이고 한편으로는 차분하고 한편으로는 좀 텐션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이러한 중간중간에 이분이 자기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해서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해서 가끔은 좀 방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술을 진짜 완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유흥이 어느 날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완전 그렇게 좀 꼭지가 돌 정도로 그렇게 놀고 들어온 날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게임에 너무 매진해가지고 아이템을 엄청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에너지 텐션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에너지 잘못된 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의지한다거나, 여러분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좀 지나치게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만남은 없나라고 심지어 이렇게 좀 기웃기웃 해보거나, 이게 진지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마음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비뚤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런 좀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이 갈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상대방이 왜 여러분의 연락을 무시하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묵묵부답을 지키고 있는 이유. 상대방이 왜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할까요?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기도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것으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분이 되게 호기심이 많고 소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자기는 아직까지 그러한 관계에 완전히 매진하기에는 아직까지 나는 너무 어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러한 얽매 있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라든지,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욜로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진짜 비혼주의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내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이런 좀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이 특히 그러한 장기적인 그런 결속의 관계를 좀 희망을 했는데,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이제 준비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혼자 있어 보니까 다시 혼자서 좀 텐션 다운되고 좀 우울하고 뭐 새롭게 할 일이 없고 해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술 마시고 이렇게 뭐지 탕진잼 하고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막 크게 어 뭐랄까 엄청나게 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현실을 좀 외면하면서 자기 일 할 거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 가질 거 가지고, 뭐 자기 운동도 하고, 이때까지 여러 번 만났던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뭐 한 번씩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한 게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니야 나의 그냥 이러한 자유를 계속 좀 즐길까봐 하는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양가적인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속에 좀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철이 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철이 든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시간 자기가 쓰고, 그리고 자기 일하고 남는 시간에 딴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다 라는 느낌으로만 그냥 지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하면 내 관계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 내 관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나아가 버릴 것 같아. 그러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관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모든 관계가 좀 가볍지 않을까? 라는 이런 좀 철없는 경솔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좀 전화를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카톡을 안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연락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언지를 주거나 눈치를 줘도 그냥 못 본 척 하고 그냥 새로운 가능성을 좀 점쳐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혼자 지내보니까 뭐 고민되는 지점은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관계라고 나도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자유롭고 좋기도 하네. 그러면 다시 그냥 옛날에 그런 무거운 관계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관계로 그냥 나가버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충동적인 마음 상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텐션은 다운됐지만 그만큼 평소에 안 쓰고 있는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 텐션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져갈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충동적이라고 느낄 거고, 자기 스스로도 좀 내가 좀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을 향한 새로운 감정이 차오르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결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독립적인 삶의 재미이지, 이게 독립적인 삶의 장점이지, 이게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떠한 강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싱글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새로운 좀 가벼운 관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지금 4번님의 상대방이 4번님을 사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4번님의 상대방이 4번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는지. 참, 여러분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랑한다 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좋았던 느낌이 가득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관계가 너무 즐거웠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멋졌다, 자기 눈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상형이었고 여러분과 만나서 진짜 좋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밝은 느낌, 아주 즐거운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기쁜 느낌, 여러분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설레는 감정이 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우리 관계가 분명히 옛날보다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도 없는 건 아니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 왜냐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진짜 해낼 수 있을지, 어쩌면 그게 여러분과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기만은 아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못하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아직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내가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함에도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겠어 라는 게 이분의 심정이에요. 네, 여러분과의 관계를 싫다, 이제 끝났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고 좋은 걸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앞서 이렇게 다른 카드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과의 관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형태의 관계가 될까봐,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더 이상은 철없는 관계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어떠한 형태의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관계로 자기도 나아가고 싶은데, 자기가 그럴 만한 깜냥이 있을까? 자기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될까? 자기가 그럴 만한 여력이 될까? 이러한 것들이 두렵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한 얘기가 너무 급진전될까봐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4번님의 상대방이 올 연말까지 좀 어떻게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지 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올 연말까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럴 만한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게 뭐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보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돈의 그런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달성한 그런 직업적인 성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만족할 만한가, 내가 안정적인 관계로 접어들기에 충분한 수준인가, 내가 좀 좋은 관계라는 것을 맺어 나가기에 나의 기반이 충분히 튼튼한가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가늠을 해볼 거고, 고민을 해볼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되게 지금 중요한 순간에 들어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좀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텐데, 근데 그 고민의 시간이 꽤 길 수 있다. 올해 연말을 안 넘긴다면 베스트.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 시간을 이분은 꽉 쓸 거예요. 꽉 써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냥 겨눠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각이 선다면 여러분에게 오겠죠. 여러분에게 와서 마치 언제 자기가 고민한다는 듯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관계에 내가 진입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꽤나 긴 고민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뭐랄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자기가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자기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혼자서 지금 고민하면서 일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자기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애정의 방향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이랑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면모나 좀 약간 회피적인 면모, 진지한 결정을 좀 피하려는 면모,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런 게 이제 헤어짐의 계기가 됐고 지금도 좀 고민이 된다. 내가 연락은 하고 연락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새로운 결정을 향해 나아갈 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결정을 할 만한 뭐랄까 준비가 또 나름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지금 새로운 길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을 겪고 상대방과 여러 가지 갈등도 과거에 겪었고, 그리고 다시 만나더라도 그러한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동일한 문제로. 근데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쉽게 잘 안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갈등이 있는데 예상되는데, 그리고 나도 사람이 잘 안 바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그리고 좀 봐줄 부분은 봐주고 넘어가주고 그리고 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좀 뭐랄까 회색지대랄까 그런 여지를 좀 두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분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고 오히려 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좀 여지를 준다면 그리고 여유를 준다면 이게 새로운 관계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좀 뭐랄까 포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런 실수나 상대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거를 좀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두고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재단하시지 마시고 상대방과 앞으로도 그런 갈등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여러분이 심지어 나는 이 부분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못해 라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좀 여러분이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여지를 미리 좀 마련해 두신다면 그러니까 뭐랄까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이 이 뜻이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될 것은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좀 여지를 두시고 여유를 두시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뭐랄까 네, 좀 마음을 조금 비우는 느낌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약간의 철없는 고민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엄청나게 진지한 고민을 꽤나 오래 할 텐데 이 뒤에는 강한 행동이 따라와요. 강한 행동과 강한 결심과 마치 자기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던 것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으로의 그런 등장이 있을 건데 근데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안 하고 내가 시그널을 줘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 아, 자괴감 든다. 나 되게 비참하다. 나 지금 너무 외롭다.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 파괴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람과의 갈등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문제를 제공한 장본인이 아니야.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겨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돌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어. 기다릴 만하다면 기다려 보겠어.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에게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수 있고 지금도 어떠한 방향에서는 철없어 보이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쪽이 고민하는 거는 저쪽의 성향 때문이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지를 주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서도 좀 여지를 주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자 라는 그러한 카드인 것 같아서 네, 좀 4번님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